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잘 골라서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휴, 한 기자님 아주 그냥 말끔해 보이네요. 이러니까 딱 기분도 좋아지고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자, 한 기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주제로 골라온 것이 그렇게 딱 산뜻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사실 경기도 국감이었는데, 그렇죠. 경기도 국감에 대한 여야 간의 각자 해석이 달랐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보편적으로 보기에 경기도 국감이 국민의힘의 한 방이 부족했고 이재명 지사에게 해명의 장을 마련해줬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일날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선 공격을 계속해서 펼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좀 다혈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좀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책임자로서의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했는데 네. 돈 받은 자는 범인이다. 작물을 나눈 자는 도둑이다. 이런 손팻말을 준비해서 나와서 이미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네. 씨의 녹취록을 틀기도 하고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폭 연루서를 이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용판 의원에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열어라. 그래야 내가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에게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국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당에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 뭔가 한 방 크게 터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좀 뭐가 있으려나 기대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한 방은 없었던 걸로 지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겠죠. 좀 전에 말씀하신 김부선 네. 씨 육성이 네.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 서범수 의원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녹취록을 트는 경우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습적이었어요. 예, 네. 여당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네. 그 녹취록 부분을 자신이 본인이 직접 읽었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직접 읽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기도 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또 재밌었던 게 김용판 의원이 예. 국제 마피아 조직의 연루설 이라면서 박철민 씨라는 사람이 17장으로 쓴 사실 확인서에 예. 이재명 지사에게 20억 상당의 돈을 주었다. 예. 때로는 현금도 줬다. 이러면서 현금 다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은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에게 준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SNS에 올렸던 네. 돈 자랑하는 사진이었다. 네, 이러면서 또 좀 약간 우습게 됐어요. 네, 렌트카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자신의 SNS에 그 비슷한 걸 올렸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사진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그랬죠. 오히려 SNS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런 걸 보고서 아유 좀 준비를 좀 잘할 것이지 네. 좀 뭐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죠. 주호영 의원을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거대책위원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2030은 예전 일을 기억 못해서 윤 지지가 낮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문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보면 지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운 뉴스를 접하고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2030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의 의도는 사실 홍준표 의원의 과거를 모르고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해석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호영 의원이 이제 무시와 비하의 의도는 없었고 세심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에서 단편적 인상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2030 세대에게. 그렇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거였고 실제로도 여론조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적합도 야당 대선 적합도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에 20, 30대에선 차이 격차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호남 지지율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선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이제 주호영 의원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H2는 뭐냐, H2O는 뭐냐 이것 때문에 좀 약간 곤란 겪었잖아요. 그거는 네.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경기도 국감을 보다가 못 봤습니다. 원희룡 기사랑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수소가 원료 만들어지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뭐 H2O 이러다가 그건 물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좀 민망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습적으로 그렇게 질문받고 그러면 좀 아마 다들 놀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호영 의원처럼 2030들은 예전 일 기억 못하니까 뭐 윤을 지지하지 못하고 홍준표에게 쏠린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우리가 전부 다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남욱 변호사가 어제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곧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근데 같이 동행했던 JTBC 기자에게 이재명 지사가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 때문에 사업이 안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일단 어제 검찰이 15시간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요.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700억을 주기로 약정하고 나서 사업의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주인에 대해서 말한 부분인데요. 사업 비용을 300억 원 이상을 썼고 이자 세금까지 하면 600억이 넘는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망가뜨리려고 했다. 이런 증언도 내놨습니다. 망가뜨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까지 넘어가면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업권을 뺏어갔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업이 망가졌다. 그리고 변호사 때는 뭐 민간으로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시장이 되니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신들의 일이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 때는 철저하게 이제 민간 영역에 또 좀 더 포인트를 주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나 이렇게 그 공적인 인물이 되니까 또 공적인 곳으로도 좀 포인트를 두고 네. 이렇게 됐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어제 오늘 사실 왜 왔는지 뭐 미국에서 곧바로 올 필요가 있었는지도 뭐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틀 동안 어쨌든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이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가 결론이 나와야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했었던 이득 같은 게 다 합법적인 것이 되고 다 도로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말을 글쎄 과연 할까? 하게 되면 본인 것도 다 망가지는 거니까. 김만배 네. 씨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0일 국감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 했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20일에 있을 그 국토위에서 있는 그런 국감 이런 것들도 오히려 또 18일 어제 것처럼 네. 이재명 지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검찰 조사도 그렇고 지금 국정감사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20일 국토위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괜찮은 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결국에는 보시면요? 의원실이 구성된 게 뭐 9명 보좌진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뭐 검찰도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보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남욱 변호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 돕겠다고 하더니 이재명 지사 말하는 거죠. 갑자기 시장된 이후에는 공영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맛이 간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자, 좋습니다. 이러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좀 나중에 차근차근히 또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 댓글 소개 시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혹시
뭐 내가 좀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